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응인수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 이동으로 팀장님들이 변경되어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경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3억 9,1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327만 6천원에서 50억 6,8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청결 유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수당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농약 수거량 감소로 인한 폐농약 수거 비용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한 무단 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비 1,680만 원과 생활자원의 시설의 확충 사업 및 광학성별기 추가 설치 기간에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탁 처리비 3억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 위해성을 예측하고자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당초 국토비 지원으로 배정된 사업 물량 대비 신청 수요가 폭증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목표량을 상향하고자 2억 7,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 정기요금 20만 원과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 효율 증대를 위한 컨베이어 및 공기압축기 설치비 1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폐임, 균열 등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닥 포장 공사비 2억 5천만 원과 자원회수시설의 각종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절개지 안전펜스, 철판홍벽, LED 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비 2,7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투명 페트 분리배출 의무에 따라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 페트 전용 압축기 설치비 2억 원과 기존 스티로폼 용기 노후화로 작업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작업 효율 증대 및 양질의 재활용품 생산을 위한 스티로폼 용기 설치비 1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발된 자원관리 도우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와 이물질 제거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시범을 보여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관리 도우미 30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3억 8,100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의 정기 보수 작업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과 자체 처리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운반 운역비 7,800만 4천 원과 평택 에코센터 반입 수수료 및 첩잔물 처리비 5억 3,841만 2천 원, 총 6억 1,6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조 스마트 그린 도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 등 환경인식 형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 국비 12억 9,150만 원과 국비 5억 5,350만 원, 시비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원 부담률을 맞추고자 조정하였으며 총 2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 및 차량노사업소 2개소에 안심비상벨 임대 설치 비용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안심비상벨을 임대에 설치하는 도비보조 사업 5개소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대상지 20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 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조 기본 경비입니다. 자원순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주말 및 공휴일 비상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142만 원과 복합기 소모품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국토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구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의 일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3,088만 2천 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의 2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5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본은 기획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点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해가지고 3억 2,760만 원이 이게 이제는 증액이 됐는데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 처리 위탁 처리비, 재활용품 폐기물을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 위탁비가 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예. 저희가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선별장을 갖다가 예. 이제 2월 달에 이제 준공해가지고 이제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달까지 이제 준공이 좀 연기됐습니다. 뭐 관급자재 뭐 이렇게 납품 지원으로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재활용품 분리 것들 위탁 처리비하고요. 이번에 또 이제 10월 달에 또 추가로 다 광역 선별기를 갖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 연계돼가지고 가동을 또 이렇게 좀 중단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계상해가지고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서 이제 6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생활 폐기물 이송 처리 수수료, 생활 폐기물 이송 처리비. 그러니까 쉽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소각 시설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자원 해수 시설 갖다 이제 전기 이제 보수 작업을 갖다가 이거 10월 달에면 그때도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거 갖다가 또 이렇게 이송 처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비용까지 이렇게 좀 포함해가지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여간 여러 저기로 하여간 돈이 들어가네. 예,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재활용을 갖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부터 좀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물질 제거를 갖다 좀 잘해야 우리 선별장에서도 이게 이제 분리수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회용 안 쓰기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예. 그건 뭐 효력이 없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시장님실 옆에 그 우리 윗카페에서도 이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 텀블러 거기에 이제 그 선물용으로 다 이제 많이들 증정되는데
그거 갖다 이제 그 집에서만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사용하기 행사를 갖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많이 이제 동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또 이제 시민들한테도 좀 확대해가지고 좀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갖다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는 315쪽이고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 위해성 검토 용역 2,200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이 먼저 저희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양성 의료 폐기물 때문에 지금 양성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먼저 여기 의원님들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1인 시위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지만 또 시장님이 직접 또 환경청장님을 만나 뵙고서 또 이제 그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그 청장님이 그 환경청장님이 이제 전문가 의견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주민들 입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갖다 좀 검토를 갖다가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청장님을 만나 뵙고 와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그때 이제 마감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갖다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 위해성 여부를 갖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시장님 이제 관심을 가져준 것도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자체 대책 기회를 갖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충분한 또 의견을 갖다가 그 환경부에다 제시를 하였고 또 이게 또 했을 때는 또 서로 이제 공방이 돼가지고 지연이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주민 저희 반대대책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이제 만나 뵙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갖다 좀 제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지만 저희 이제 시 입장에서는 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상황이 이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 이렇게 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 쓰는 것 같다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최종 의견이 언제 정도 지금 전달될 예정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여쭤봤는데 그분들은 이게 저 주민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갖다가 한강유역 청에서 지금 한 달이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평가위에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뭐 이제 계속 연일 이어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분들도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지금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끝날 상황인데 이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갖다가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더 추가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나오는 게 좀 기간이 좀 소요된다고 시장님 방문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이게 바로 이제 의견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사람인데 이게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2018년, 17년인가 그때도 한번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이제 소요돼가지고 검토 후에 이제 반려가 됐는데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 그 상당 기간이 걸릴 거로다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안성시의 판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예. 최종 의견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할 수도 있고 여튼 뭐 통과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저희 입장은요. 그 아니, 반대 잠깐만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용역비 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반대 측의 의견이 제시가 됐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예.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한강유역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그동안 그 뭐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기했고 예. 여튼 그거에 미루어서 이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서 예. 오히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기간에 여튼 소요 기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부정적인 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주장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예. 대책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안성시 입장에서는 예. 그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책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같이 여튼 같은 의견은 아니신 건가 봐요. 저희가 방문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한강청에서는 먼저 그 주민들은 그걸 갖다 이제 그 먼저 반려 처리될 거라고 이제 뭐 의견을 갖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믿고들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했을 때는 청장이나 그 관계 이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 법적으로 하겠다. 뭐 전문가 의견을 갖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위해성이 없다라면 승인되는 거고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때 이제 그 한강청에서는 또 이게 이제 반려가 됐을 때 또 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 얘기 되길래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 열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길래 저희 입장에서 그랬어요. 이게 한강청에 승인돼 버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한다는 것도 명분이 떨어진다. 일단은 한강청에서 반려 의견을 갖다 이렇게 주든지 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그거 않고도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핑퐁 아니냐 행정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전 환경청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해달라,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튼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도 그러하고 동물 화장장도 그러하고 대부분 이제 그 민원 때문에 사실 여튼 네. 이제 반려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네. 거의 100% 여튼 안성시가 패소하는 상황의 결과를 이제 그동안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판결문도 제가 좀 보니까 여튼 환경 위해성을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튼 환경 위해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가.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그 이후에 도시계 시설 결정 권한이 안성시에 있으니 여튼 그런 유해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전문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이런 근거를 갖고 행정 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 역시도 지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를 않기를 위해서 지금 바라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여튼 그러면 대책위와는 달리 이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이 진행되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 예정입니까? 그 기간은 먼저 용역 기간은 저희가 이제 먼저 저기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이게 뭐 용역이라는 게 당분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워낙 환경 평가로다 하면은 1년을 갖다 위해성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시간이 있잖아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주민 반대 대책을 갖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시장님이 이걸 갖다 이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거 있습니다. 난감한 거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런 시간 소요 때문에 뭐 이걸 저 예산 반영을 갖다 좀 곤란해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향후를 생각한다면은 좀 뭐 이걸 뭐 예산 안 쓸 수도 있죠. 알 수 있는데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별 상황이 없고 이제 우리 뜻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걸 뭐 이제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튼 필요하시니까 지금 여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예.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예산을 안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저희한테 뭐 시장님께 왜 강하게 이제 어필하셨으니까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저희도 좀 예산을 올리면서도 뭐 이걸 왜 올렸기 때문에 뭐 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예산 설명하면서 이제 질의가 나오면은 그런 거 갖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지금 광학 선별기 설치가 그럼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올 지금 여기 뭐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에 10월이요? 네, 그 정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재활용 선별장 관련 예산이 또 있던데 이번에 320쪽에 있죠. 시설비로 지금 7억 3,73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그 준공하시면서 실제로 그동안 이제 노후화가 됐던 시설에 대한 교체가 됐건 뭐가 됐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될 거잖아요. 이미 준공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금 광학선별기도 필요하고요. 뭐 또 압축기, 또 용융기 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 실질적인 그 재활용률 제고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비용대로 지금 잡히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시설은 그 설계 당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게 이제 시설이 설치됐고요. 그 후에 이제 변수가 있던 게 이제 투명 페트병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에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부터 그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선별장에 들어오면은 플라스틱류가 이제 재단 이제 섞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자원관리사분들이나 또 이렇게 뭐 분리수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선별장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투명 페트병을 갖다가 가정부터 분리돼 가지고 왔으면은 이것만 따로 분리 선별돼 가지고 압축해서 정리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뭐 정책적으로도 했던 게 뭐 분리서에 저기 돼가지고 왔는데 또 선별장에서 유색이나 무색 뭐 팜페트 다 섞여가지고 하면은 의미가 없지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따로 압축기를 갖다 전용 압축기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이렇게 나을 거라 그 판단에 예산이 올렸던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티로폼 용융기가 있습니다. 스티로폼 용융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융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가정에서 잘 그 분리된 그 스티로폼만 그 용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물질이 붙거나 건설 현장에서 나온 그 폐스티로폼은 그냥 매립장으로다 그냥 바로 직립 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용융기에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매립장에 이제 매립하려고 이렇게 좀 설치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다 이제 이렇게 컨베이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추가로다 이제 그 강해선비가 10월달에 이제 추가로 설치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공기압축기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그 용량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추가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일단 일단 그 투명 페트병 별도의 압축기
거리를 두게 되면은 일단 작업 공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지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랑 선별장을 여튼 새로 구축해서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 용융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시설 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있는 제반 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 능력을 평가하시고 교체 시기가 여튼 임박해갖고 여튼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잡아서 본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계속 우리 재활용 선별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계속 지금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준공 이후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부분을 지금 예, 말씀을 예, 드리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우리 그 페트병, 투명 페트병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관리 도움이나 이것도 한 4억 정도가 지금 네, 맞습니다. 여튼 국비 매칭해서 들어와 네. 있는데 예. 실제 이거 지금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국비를 다 우리가 원래 하셨던 분들은 네 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 돌면서 했는데 그 후에 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명이 또 추가로 내려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그 분리수거 시범마을에다 이제 배치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분도 우리 점검해 보니까 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좀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아파트는 이제 그나마 조금 진행이 네. 되어지는 게 눈에 보여지는데 불구하고 제가 사는 여튼 아파트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인건비하고 네. 크게 지금 추가 경쟁 예산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 인력 배분 기획 좀 잘 하셔서 예.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스티로폼 용기는 기존 걸 갖다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25조 소가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장 이송되어진 처리 단가나 이런 게 지금 변경이 된 건 아니죠? 예, 예. 그럼 우리 여기 소각장 검진 기간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 고려하고 해서 예, 민간 위탁금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전부 인상. 예, 예. 한 40일 하신 정도가 건가요? 좀 추가돼가지고 예, 그거 갖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예. 320페이지에 보면 대덕면 내리 714-5번지에 자원 순환 가계라는 게 있습니까? 예, 예. 그게 먼저도 저희가 이제 뭐 주요 업무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 내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투명 페트 그 사업의 뭐 일환으로다 저 자원 순환 가게를 갖다가 한 20평 규모로다 좀 그 가설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내리 주민들이 투명 페트를 갖다 이렇게 좀 수거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 주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그거만 전용으로 다 수거해서 우리가 또 요걸 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안성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또 MOU를 체결해서 주민들이 그 투명 페트를 갖고 오면은 그 업체랑 연결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자원순환 가게를 갖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단지나 예. 시내권이죠. 시내권 단지에 지금 배달 문제가 많아서 일회용 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쓰레기도 예, 많이 예, 나오고. 예. 그래서 요청을 해서 가봤더니 지금 이게 넘쳐가지고 지금 바깥에 막 흘러 나오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리사이클 전원고는 작고 양은 많으니 바깥으로 외부로 다 돌출이 되오니 이게 이제 민원으로 들어오고 이게 경비실로 들어가서
다른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주말이 되면 이게 넘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물이 네. 흐르고 예. 여름에는 이제 파리나 그런 거에 예. 냄새로 예. 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이 문제를 좀 원 팀장님하고는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걸 자주 회수하기에는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갈 거고 예. 그러면 통을도 놓게 되면 또 시에서 또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예. 통을 더 증설을 해주려면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서 좀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거든요. 네네. 배달 음식이 많아가지고 일회용품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수거 문제라든지 이게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부에다 좀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법제화되고 그래야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옛날에는 중국집만 배달해가지고 그냥 그 용기를 갖다 회수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음식점이 다 배달화돼가지고 이걸 원래대로 다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다. 이걸 환경부에서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다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면은 법제화 해가지고 그 일회용품을 갖다 줄여 쓰게 하든지 못 쓰게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을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좀 주민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원래대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늘어난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제가 예. 보기엔 지금 상태에서는 변하지는 않아요. 예, 배달의 그 뭐 무슨 민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 워낙 생활화가 돼서 지금은 일회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주변 마을 장학금 주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존에 현재 잘 주고 있는데 기존에 주고 있는데도 이제 장학금이 못 받는 데가 좀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왜냐하면 자녀가 없거나 예. 뭐 그런 데는 이거 조례를 좀 개정해서 거기 마을에서 그 일부 그 마을에 그냥 그 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조례를 좀 변경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추정금이 시에서 정해져 있고 이자나 그런 특별 예. 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받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아예 못 받는 데는 앞으로 이게 무용지물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저희도 싶어요. 이제 요게 조례라는 게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으면 이렇게 조례로다 이제 그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그런데 이제 법에 이렇게 그 사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어도 그 못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변 마을에 줄 수 있는 게 현금으로 다 줄 수 없어요. 그래 뭐 편익 사업이 돼가지고 또 그것도 그분들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익 가지고 또 뭐 주식 형태로 나눠 갖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은데 요거 다 말씀드리시 중앙부처에서 좀 이런 우리 혐오 시설이든지 기입 시설 갖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이게 좀 신뢰가 쌓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변 마을 장학금 주는 것도 그 한 부분에 이렇게 포함되어 그럼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규정이 돼 있는 예, 상태에서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금 주는 명시가 돼 겁니다. 있는 예, 거네요. 예.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시 자체에서 이게 재활용을 회전율을 높이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고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을 텐데 그리고 배출했다고 해서 분리했다고 해서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업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그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기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똑같이 분리 배출해서 갖고 오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얼마 정도 포인트를 저장해 주더라고요. 그 갖고 이제 다른 거 물품을 살거나 뭘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는 분리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다시 이게 토해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하면 제 생각에 이게 분리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철저히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넣으면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또 포인트가 되니까 그거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로 하면은 훨씬 더 회전율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시에서 하면 제가 또 가봤더니 분리했다고 해서 그 분리할 수 있는 것 중에 10%도 재활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시민들은 분리 배출했다고 내보내지만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리사이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실정인데 그분들 TV에서 봤더니 그분들은 되게 나올 때에도 본인들 자산이 돼버리잖아요. 현금화 돼버리니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갖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기계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종류별로 해갖고 이 캔이 그걸 집어넣었다서 그 캔이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게 아니면 다시 뱉어내고 해갖고 분리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 해낸 게 지금 자원순환가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에 내용물 피우고 세척하고 라벨 띄고 뚜껑 있죠 제거해야지만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네. 돈으로 다 이렇게 포인트를 던지고 그래서 계속 환산해 이게 주거든요.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건 시비가 아니고 그 예. 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비를 써가면서 할 아, 필요는 없죠.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 저희도 시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것만 이제 한 거고 그 남은 대금은 저희가 포인트로 주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다 직접 입금해야겠잖아. 그러니까 업체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는 해갖고 겁니다. 해서 그걸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예. 하면은 아마 좀 더 잘 분리가 저희도 잘 그걸 될 것 활성화하려고 같아요.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